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 그 공간이 누구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 그 공간이 넓고 어떤 사람 그 공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반응을 할 때 자동적인 생각을 갖고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이 공간을 좀 넓힐 거예요. 이 넓히는 첫 번째가 어떤 건지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누구나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라는 이 멋있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유대인 정신의학자가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분이 이 자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이제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어쩔 도리가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엄마로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 돼버렸잖아요. 이 자극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짓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변할 수 없는 자극은 뭐냐면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그러면 이 수용소에서 자기가 받는 배식은 물 한 컵 빵 하나예요. 하루 동안.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누구는 한 번에 다 마시고 빵을 다 먹어버리고 그냥 하루 종일 굶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걸 선택한 거죠. 어떤 사람은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뜯어먹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 물을 면도하고 세수를 하는데 반은 쓴 거예요. 그리고 반은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엄심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선택을 그곳에서 한 거예요. 그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공간을, 심리적인 공간, 마음의 공간, 또 의식의 공간을 이제 확장하는 걸 연습을 할 건데 그동안은 우리가 그게 없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본 거예요. 반응과 그 자극 사이에 우리는 거의 공간이 보이지 않게 툭 치면 뭐야? 이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툭 치면 아프네. 이 친구가 나를 외쳤을까? 지금 나 외쳤는지 얘기해 줄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공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끼어들면 빵 바로 해버리잖아요. 심리적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규칙을 어겨? 그냥 갑자기 들어와? 하는 이런 생각으로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러진 않죠. 모두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야, 너라도 화 안 나겠어 하면서 막 몰아가요. 그런데, 아니, 나라면 화 안 날 것 같은데 라는 사건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한테 뭔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너 일로 와, 왜 거짓말했어가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공간을 넓혀서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자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이 어젯밤에 저희 집에서 있었어요. 저도 매일 연습하는데 저희 아이가 중3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아이 학교는 일단 그 미디어가 금지된 학교예요. 그리고 미디어를 할 때에는 가족들이 다 있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게임을 제외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들한테 종종 속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것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으로 뭘 할까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본 상황은 그거예요. 자극은 뭐였냐면 들어갔더니 걔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모니터는 걔를 향해 있었고 저는 그 뒤에서 걔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떠올랐던 자동적인 사고는 쟤 또 컴퓨터 하는구나. 근데 쟤 또 컴퓨터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깔고 봤기 때문에 쟤 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자마자 제가 그걸 보자마자 만약에 습관적으로 반응했다면, 이 자극을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반응했다면, 공간이 없었다면 너 엄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너 그거 빨리 당장 꺼. 너 얼마나 했어? 엄마 만져보면 다 알아. 솔직하게 얘기해. 뭐 이렇게 다 얘기했을 거야. 무서워요. 그런데
심리적인 공간을 둔다는 건 우선 시간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우리 태은 대표님이 기다려주는 거다 그랬잖아요. 잠깐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죠? 제가 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잠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았는가. 아, 아들이 거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구나.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면 대화, 반응은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컴퓨터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어?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와는 톤이 달라져요. 또 하냐? 뭐 톤이 전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도 또 다른 반응을 저한테 보일 수가 있겠죠. 이게 이번 주의 주제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자동적인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극이 왔어요. 불편한 자극이 왔는데 언제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첫 번째는 자동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본 게 무엇인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대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대화 능력은요. 우리가 잘할 것 같으세요? 우리 애들이 잘할 것 같으세요? 애들이 훨씬 잘해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린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이 뛰어난 능력은 놀라운 능력인데 어떤 관찰이든 평가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자, 아이가 이제 유치원 끝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는 굉장히 궁금하겠죠? 무슨 일 있었어? 이제 들은 것도 있고 공감도 좀 배웠으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어? 얘기해봐. 엄마, 귤이 5개가 있었거든? 근데 사랑 선생님이 우리 7명이잖아. 그런데 누구주고 나랑 태연이랑 둘이 남았는데 나랑 태연이한테는 안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들은 대로 본 대로 아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는 그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애를 차별하고 그래? 선생님 너 차별했니? 언제부터 그랬어? 또 언제 그랬어? 오늘이 처음이야? 얘기를 해봐. 너는 어떻게 했는데 너가 못 받은 거야? 너가 뭐라고 했어? 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아이는요 배웠어요. 아, 귤이 5개 있었고 친구들은 7명이 있었는데 차례대로 주셨고 나랑 태은이는 못 받았는데 이걸 차별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다음번에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요 엄마 선생님이 나 싫어해 라고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어쩌면 그 얘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끝나버려요. 또 같은 사건이에요. 아이가 오더니 엄마 귤이 5개가 있었어. 근데 친구들이 7명이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 나부터 줘서 5명을 주고 태은이하고 미나는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머 선생님 우리 딸 이뻐하는구나. 그래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선생님이 이뻐하지. 응? 인사도 잘하고. 자동적인 생각은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는 생각해요. 아, 내가 다른 친구가 못 받는 걸 내가 받게 되는 것은 사랑이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학습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못 들어요. 자꾸만 생각을 해서 한국인 사고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생각이 많아요. 모든 걸 우리가 다 바꿔버리잖아요. 생각으로.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해버리고. 그래서 아이한테 들은 그대로의 말을 듣는 조차에도 우리는 자동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잘 듣는 엄마는 뭐냐?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해주는 엄마예요. 와, 5개가 있었는데 너부터 주셨고 미나랑 태연이는 귤을 못 받았어? 그냥 거기까지만 해도 진짜 잘 듣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인 듣기, 경청이거든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엄마, 나 오늘 숙제 안 해갔잖아. 선생님은 나보고 복도에 나가라 그랬어. 그럼 이제 자동적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너무하네. 너무하네. 또 그러게 왜 숙제를 안 해갔어? 선생님이라도 엄마가 선생님이라도 싫어하겠다.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오늘은 숙제 하고 놀아. 숙제 안 하면 못 잘 줄 알아. 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그런데 진짜 듣는다는 건 이 순간에도 복도에 나가 있었어? 거기까지예요. 선생님이 숙제 안 한 거 아시고 너한테 복도에 나가 있으라 그랬어?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어떤 아이는요. 나 내일은 숙제 해갈 거야. 자기가 얘기하는 아이도 있고요. 숙제 안 해갔어도 선생님이 너무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말한다, 듣는다의 기본은요.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말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시기에는 제가 그 대화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공감하면서 들을 것 같으세요? 노력하려고 마음 먹을 때만 돼요. 저는 제 아들이 팔자 눈썹을 하면서 다가올 때는 알아요. 돈 떨어졌다는 걸. 거의 자동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뭔가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가방을 이렇게 던지듯이 놀 때가 있는데 거의 알아요. 뭔가 컴퓨터를 하고 싶거나 다른 걸 먼저 하고 싶다는 걸. 그러니까 저를 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내가 본 게 무엇인가, 들은 게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노력하려고 할 때만 이게 돼요. 그 연습을 언제 시작했냐면 이제 8살 때 일이었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동적인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끝도 없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멈추는 방법이 관찰이라고 하니 그럼 이걸 한번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 앞에 문방구에 가가지고 그 뭐죠? 3M에서 나오는 주황색 그 귀마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끼면 이제 그게 팽창을 해서 귀에 딱 막혀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폰을 꼈어요. 그리고 집 앞에 커피숍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은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좀 놀고 그랬거든요. 일이 있는 날은 일을 하고. 근데 제가 당분간은 혼자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 앞에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 엄마들이 열심히 이제 좀 떼거지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막 와르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오후 1시쯤 되면 이제 또 싹 없어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혼자 앉아서 봤어요. 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귀를 막았냐면 들으면 판단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했어요. 그리고 이 연습은 지금까지도 하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면 먼저 갈 때 있죠. 한 5분 정도. 그럴 때 그냥 보기만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핸드폰 우리 좀 그만 보고 그냥 사람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관찰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많아져요. 근데 처음엔 어떻게 실패했냐면 제 앞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사건인데 여성과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관찰했던 건 그거예요. 여성이 7분이 넘도록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7분 동안 여자를 한 3번 정도 봤어요. 잠깐. 그리고 그 남성은 대부분은 창문으로 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있었고요.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남성을 보면서 막 빠른 속도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쩌면 조금 이것만 들어도 두 사람의 어떤 감성 상태이고 좋은 얘기일까요? 별로 좋지 않은 얘기일까요? 벌써 다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땐 이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관찰했을 때 여자가 말이 너무 많다. 저 남자 지금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혼자 떠드나? 저게 대화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잠깐 생각인 거를 내려놓고 다시 봤어요. 아, 여성이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테이블도 보는 거예요. 아, 저 어머니하고 저 여자분과 저 여자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다리를 긁고 있네. 안 씻었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리를 긁고 있네. 머리를 만지네. 그냥 보이는 것만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이는 것만 보려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자꾸만 생각이 떠올라요. 저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그리고 나서 아이를 볼 때에도 그 연습을 했어요. 아이한테 대화하기 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 하는 행동을 집에서 제가 가끔씩 그냥 봤어요. 근데 그냥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는 순간 해야 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제가 10분 앉아있네? 일어나야 될 텐데 15분이나 됐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연습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찰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동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게 하는 데는 최고의 도구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아들하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지하철에 탔는데 그때 외국에 잠깐 살 때였었어요.
그 차가 없으니까 둘이 항상 전철을 탔는데 그 전철과 전철 사이가 우리나라보다 이 간격이 좀 좁거든요. 근데 한 남성이 들어와서 앉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노숙자 같았어요. 그래서 아, 자리도 다 텅겼는데 왜 하필 나랑 애랑인데 내 앞에 앉은 걸까? 아, 좀 찝찝하다. 다른 데로 옮길까? 따라오면 어떡하지? 또 남자니까 괜히 무섭더라고요. 대낮인데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제 무릎팍을 쿡쿡 찌르더니 엄마 저 아저씨 머리카락이 눈썹을 다 덮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어머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다. 바지가 뭐 구멍이 났다. 보이는 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 말대로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방금 전에 제가 판단하고 있었던 이 사람 찝찝하다.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한쪽 바지에 구멍이 났을까? 왜 머리카락이 눈을 덮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욕을 해요. 근데 그 욕을 하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왜 저렇게 나쁜 말을 하지? 저거 옳지 않은데 엄마가 저렇게 가르쳤나? 아, 쟤네 부모가 저렇게 대화하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걔랑 우리 애랑 같이 노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찰을 한번 가만히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를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은 종종 뭐 바보야, 뭐 똥개야, 더 심한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냥 그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저 시점에 저 말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인 생각을 알아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았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아이가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숙제만 안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화가 나기 시작한 건 청소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네 스스로 청소하라고 여러 번도 얘기했어요. 숙제도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혼자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원하는 건 큰 것도 아니에요. 난 기본적인 것만 원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을 땐 내가 화나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드님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드세요? 그랬더니 한번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한테 대답하기를 우리 아이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아요. 행동하는 건 고사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관찰로 들리세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기에는 그게 조금 평가로 들리는데 그래서 아이가 안 들었다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애가 말을 해도. 자, 반응이 없다라는 것도 제가 들을 때는 평가로 들려요. 뭐가 섞여 있어요. 자, 그러면 반응이 없다라고 할 때, 생각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혹은 어디를 보고 있었거나 뭘 하고 있었나요? 그랬더니 때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책을 보고 있고요. 어떨 때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요. 어떨 때 저를 쳐다보기는 하는데 뭐 움직임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관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엄마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딸은요 너무 게을러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이에요. 자동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걸 봤을 때 그냥 툭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게으르다고 하면 어떤 일들을 아이가 하나요? 방을 안 치워요. 자, 방을 안 치우는 거. 뭔가 관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인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을 때 동의할까요? 너 왜 방을 안 치우니? 라고 하면 동의할까요? 아니, 나 치우는데? 치웠는데? 아이는 휴지통에 뭐 하나만 버려도 정리를 한 걸 거예요. 그러면 자, 방을 안 치운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채우지 않는 걸 언제 봤나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걔가 방 청소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관찰인 거예요. 한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애랑 있을 때는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이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이한테는 엄마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너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책을 보고 있거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걸 아이가 알아들어야 돼. 그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는 내가 그랬어?
정말 모릅니다. 아이들은 나쁜 게 아니라요. 정말 몰라요. 종종 자기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떤 대답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 제 아들이 이거 좀 해줄래라고 할 때 네라고 대답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게 처음에 화가 났어요. 얘가 왜 안 움직이나. 근데 너 아까 방금 엄마가 이거 해달라고 할 때 네라고 했는데 왜 안 움직이니라고 하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 그래요. 근데 진짜 모르더라고요. 진짜 몰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한 예로 한 어머니가 하신 얘기인데 자기는 제일 불만이, 저는 정확하게 관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불만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거짓말할 때예요. 거짓말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짓말이라는 건 뭐가 좀 많이 섞인 말 같은데 아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보셨나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학원에 몇 시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아이가 학원에 안 갔다고. 근데 아이는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너 학원 안 갔지? 라고 했더니 학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이잖아요. 자, 어떠세요? 다 동의하세요? 다 동의하세요?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아이한테 물어봤죠. 너 오늘 학원 갔다 왔어? 네, 갔다 왔어요. 근데 엄마는 떠보는 신이에요. 절대 선생님이 너 2시까지 학원 간다 그랬는데 2시에 전화가 왔었어. 너가 학원에 안 왔다고. 근데 너 오늘 학원 갔다 왔니? 라고 묻지 않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아이는 학원 갔다 왔다. 너 정말 학원 갔다 왔어? 너 정말이야? 엄마 다 알아. 정말이야? 그럼 아이 화를 냅니다. 도대체 왜 이래 나한테? 뭐 때문에 그래? 이 엄마는 끝까지 자기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그 다음번 수업 시간에 아이가 얘기하기를 선생님이 학원 시간을, 보충 시간을 착각하셔가지고 2시 30분에 수업인데 2시로 선생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2시에 전화한 거, 애가 안 왔다고. 아이는 2시 30분에 학원에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엄마한테 연락한다는 걸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아이는 보충 잘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학원에 안 갔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넌 늘 거짓말하니까.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진실조차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말해봐야 엄마 믿지 않으니까. 엄마는 얘기를 듣지 않는데요.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들어봐야 돼요. 그냥 쉽게 판단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손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은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볼 때 내가 보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그래서 궁금하다면 엄마가 2시에 전화 받았는데 너가 안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너는 지금 갔다 그러네.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볼래? 들은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한 3일을 봤는데 너가 청소하는 걸 엄마가 못 본 것 같아. 관찰이에요. 왜 그러는지 얘기해 볼래? 그게 대화예요. 아이가 컴퓨터를 하고 있거나 뭔가 숙제를 안 했을 때 엄마가 여기다 올려놓고 간 게 그대로 지금 비어있는데 너가 안 했네도 아니에요. 그대로 비어있네.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볼래? 이게 본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려면 첫 번째는 자동적 생각인 걸 알아차리기. 두 번째는 내가 본 게 무엇인가, 들은 게 무엇인가, 그걸 말하기. 그게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그 시작이라고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김태은 대표님, 또 이민아 대표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좀 들으시고. 아, 정말 들으면서 너무 공감되는 거는,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야, 얼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좋은데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뭐야? 아, 내일부터 살 빼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좀 살쪘다는 거야 지금? 부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에너지가 100이에요. 이제 애 막 보내고 나면 딱 한 50 떨어지잖아요. 30으로 떨어져서 그때 이제 커피나 핫초코 먹고 당을 채운 다음에 청소 한번 싹 하고 이제 막 뭐 볼일 보고 이제 애 오면 그때부터 또 조금씩 떨어져서 애가 자면 에너지가 이제 0 될까 말까, 어떨 때는 마이너스로 지친 상태로 이제 잠이 드는데, 그때 이제 애가 말 안 들으면 이제 판단, 뭐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말도 막 나오고 막 협박, 강요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에너지 관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표를 쓸 수 없는 직업이 엄마잖아요. 휴직서 좀 잠깐 30분, 1시간 좀 쓰고 커피 좀 마시고, 내가 갑자기 애한테 너무 화를 낸다거나 마음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좀 휴직서 좀 자주 쓰면 안 될까요? 저희 남편과 친정 어머니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아, 여유가 되게 중요하구나. 여유가 예, 중요하구나. 예, 예. 그 여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게 숙제죠. 숙제인 것 같아요. 육아하면서 시간 싸움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쨌든 이제 우리 아이의 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즉각적 반응을 하는데 확실히 여유가 있고 엄마들이 행복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로움이 생겨요, 확실히. 근데 이제 내가 막 얼마나 육아 말고도 힘든 일들이 많아요. 막 일하다 보면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또 우리 남편들이 한몫하잖아요. 그렇게 화가 나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거푸서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좀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이제 엄마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 이제 계속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엄마라고 하면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조바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빨리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행동에 대한 변화를 빨리 내가 불러일으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강박적 사고가 기다리게 하는 것, 또 본 거에 대해서 얘기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엄마들이 그냥 너무 선생님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엄마가 실제로 많은 것들을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죠.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유라는 거, 그 순간 그런 여유가 우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화는 철저하게 기술이고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훈련과 기술을 하기 위해서 관찰의 연습을 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딘가에 오면은 항상 이 공간을 관찰해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들도 그렇고 여기 와서 이 공간을 관찰하고 계셨던 분 혹시 계세요? 어쩌면 지금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지금 천천히 보시죠. 이 공간만 한번 보세요. 공간만. 카메라는 몇 대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조명은 어떻게 켜져 있는지, 내가 볼 때 이 공간의 색들은 어떤 방향으로 꽂혀져 있는지, 이 앞에는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장식은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는지. 어떤 분은 그냥 앉자마자 아 여기 좀 썰렁하네. 그냥 자동적인 생각들이에요. 어떤 여기 분위기 괜찮네. 그냥 자동적인 생각이에요.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죠.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관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뭐 커피숍에 가거나 아이를 학교에서 기다리거나 뭐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뭐 책 보고 핸드폰 많이 보는데 저는 책 보고 핸드폰 보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그 공간을 한번 보세요. 아이의 교실에 다 들어가 본 적 있으시죠? 예, 아이의 교실에 들어가면 엄마들이 되게 뭐 먼저 하는지 아세요? 사물함 뒤지고 예, 자리 찾자마자 노트 뒤지고 얘 필기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거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공간을 먼저 보세요. 아, 우리 아이가 인생의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여기서 보내는구나. 온도는 어떤지, 공간은 어떤지, 책상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이 무릎과 크기에 이게 맞는지 그런 생각들이 이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한번 먼저 관찰해 보세요. 어디를 가나 공간을 한번 보세요. 그거는 내 삶에 상당한 여유감을 불러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지금 이 시간이 되기까지 내가 한 일을 하나만 구체적인 관찰로 얘기해 보실래요? 한 일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아주 부지런히 여기에 왔어요. 이거는 지금 관찰인가요? 생각인가요? 생각인 거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요. 집에서 7시 30분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도착하니까 8시 30분이더라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관찰인 거예요. 저는 아침부터 아주 든든하게 먹었어요. 어때요? 관찰과 생각이 뭔가 섞여 있어요. 먹었다라는 건 관찰이지만 든든하다라는 건 자기의 느낌이자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바나나 2개 먹었고요. 사과 반쪽 먹고 삶은 계란 2개 먹고 왔어요. 그럼 어떤 분은 든든한 게 아니라 과식인데 어떤 분은 뭐 그 정도가 뭐 든든한 거야. 난 그거보다 더 많이 먹는데 다 달라요. 근데 관찰은 다 동의하죠. 태연 선생님은 어땠어요? 네, 저도 아이를 깨워갖고
허둥지둥 빨리 준비를 시켜갖고 그다음에 마트에서 초코우유 하나랑 치즈 하나 사서 9시까지 원장 선생님 기다렸다가 아이를 보내고 허둥지둥 또 운전하고 왔네요. 네. 여기에서도 관찰과 생각이 조금씩 섞여 있죠. 허둥지둥 서둘렀다라는 건지 내 생각인 네. 거죠. 어쩌면 아이한테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입어 하면서 제가 궁둥이도 2번 두들기면서 애를 데리고 갔어요. 이게 내가 허둥지둥 서둘렀다라는 나의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했냐는 거죠. 우리 이민아 대표님 혹시 떠오르세요? 네,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을 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아이 둘을 깨워서 했더니 안 일어나길래 화를 엄청 내고 지금 장난 아니냐고 엄마 빨리 녹화 가야 된다고 깨워서 애들을 씻겨서 밥을 먹이고 근데 또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또 화내고 빨리 먹으라고 옷을 입으라고 했더니 저희 또 딸이 양말을 바꿔달라고 또 짜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또 이제 너 엄마 바쁘시다는데 또 아들은 좀 기특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또 동생이 나 이 양말 너무 작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또 갈아 신겨주고 그러고 저도 늦을까봐 급하게 서둘러서 왔습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관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이가 양말이 싫다라고 그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갈아 신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은 엄마 바쁘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자동적인 생각은 우리 아들은 참 기특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싫다라고 말하는 딸을 보면서 나의 자동적인 생각은 얘가 짜증을 내는구나. 그 아이는 짜증낸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호소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너 왜 짜증내? 라고 말하면 아이는 저항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짜증냈어? 내가 말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건 나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자극이 없는 이슈로 관찰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정말 나한테 불편한 자극이 왔을 때 우리 애한테 딱 못마땅한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능력이 살아나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거는 놀라운 힘이에요. 왜 놀랍냐면 어떤 가르침보다도 아이의 협조를 잘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관찰만 해도 아이가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밥을 먹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여기에 있네 라고만 해도 엄마 제가 치울게요 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는 어떤 규칙을 같이 설정하는 또 다른 부탁의 내용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건 좀 다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가 자동적 사고에서 다뤄봤다면 이번 주는 그런 거죠. 아, 내가 본 게 무엇인가? 내가 들은 게 무엇인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간, 내가 가는 공간을 관찰해보기. 두 번째는 나의 일상을 자꾸 관찰로 바꿔보기. 아, 오늘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했구나가 아니라 아,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왜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말을 나한테 했구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많이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네. 네. 해봐야겠어요. 이번 좀 실천 좀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궁금했는데. 실천이요, 지난주에. 한두 번 하다가, 힘들다. 재훈쌤의 가르침을 더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관찰은 좀 해보실 수 있겠죠? 네, 관찰 한번 네. 해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딱 사람은 저 관찰하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뭐 사람 관찰은 조금 우리가 힘들어서 사람 관찰 말고 이제 공간 관찰 그리고 일상의 관찰. 그리고 버스 같은 거 많이 타세요? 네, 버스 같은 데도 타면 버스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앞에 이게 버스가 타면 내 앞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 관찰만으로도요, 우리 마음이 상당히 변하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우리 아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이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길 바라면서도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애한테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게 좀 습관화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쵸. 들으면서. 예. 근데 여러분 애들도 판단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관찰로 바꿔주느냐, 그것도 또 우리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런 것처럼 뭐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라고,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반응이 아니라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엄마 나 거기 무서웠어. 나 학교가 무서워 하면 뭐를 봤을 때, 너가 뭐를 봤을 때 무서웠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 본 대로 들은 대로 그 아이가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사례기는 한데 제가 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아들한테, 이거 변명이 아니라 진짜예요. 제가 아들한테 야 엄마가 듣고 있다. 근데 엄마 일할 게 있으니까 이거 일하면서 들을게 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들으면서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왜 하던 얘기 안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왜 사람이 얘기하는데 멍 때리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멍 때린다는 말에 제가 확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관찰을 연습을 좀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추고 엄마가 지금 너한테 들은 건 엄마가 멍 때리고 있다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네가 뭘 봤는지 얘기해 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아이는 지금 저를 판단하고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들이 잠깐 가만히 있다가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컴퓨터만 보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컴퓨터를 보고 있었어?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게 그 아이가 10살 때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니 괜찮대요. 그러면서 괜찮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컴퓨터를 보고 있겠다라고 했었으니까 컴퓨터를 보더라도 얘기는 들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전환이 온 거였냐면 내가 얘기하는데 너는 멍을 때리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엄마가 눈을 감고 계셨다고 해볼게요. 나를 무시하고 있어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눈을 감고 계시네 라는 것만 보면 피곤한가? 라고 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저분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엄마가 노트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생각으로 사건을 바꿔나가는 거죠. 네, 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어도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들이 좀 긍정적으로 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긍정적 반응에 대한 부분도 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이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쏟아진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만 보려고 하고 따뜻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좀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면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겠다. 그렇죠. 예. 그게 되려면 엄마가 먼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엄마가 판단에 빠져 있는데 아이로 하여금 이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가 관찰을 아무리 연습을 해도요. 자동적인 생각,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또 강요하고 당연시하고 나를 합리화하는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는 뭐냐면 이런 내가 생각과 관찰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구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매번 이런 식이잖아 라고 우리가 아이한테 얘기할 때 엄마 내가 언제 매번 그랬어? 라고 아이가 반응한다면 맞아. 이건 엄마의 생각이었어. 엄마가 본 건 이번 주에 한 5번 이게 반복됐다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찰과 자동적인 사고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이들은 엄마가 이거를 분리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을 고마워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엄마가 인정하는구나예요. 너 늘 게으르잖아. 엄마 말이 틀려 맞아.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언제 게을렀어. 내가 청소도 혼자 한 적 있었고 내가 재활용 쓰레기도 갖다 버리잖아. 라고 말을 하면 맞아. 그건 엄마의 생각이었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정만 할 수 있어도 성공이에요. 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본 게 무엇인가? 실제로 들은 말이 뭔가? 제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때 대답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우리 애가 나를 엄마로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관찰인 거죠.
그럼 이걸 연습하는 제일 좋은 사례는 매일 밤에 아이를 이제 재우시고 나면은요, 딱 누워서 오늘 나를 유쾌하게 만들었던 자극 하나만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자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우리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허리를 끌어안아 줬지. 이쁜 행동을 했지가 아니에요. 아, 우리 아들이 좀 자상하지가 아니라, 아, 우리 아들이 오늘 나 아프다고 죽도 좀 사다 주고 따뜻한 물도 갖다 줬지. 그냥 그거예요. 그냥 나를 유쾌하게 했었던 자극을 관찰해보기. 여기까지 한번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우리 교육하고 나서 한 분이 그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질문이냐면 그 아이랑 대화하다가 이제 자기 표현을 함에 있어서 아이가 이제 자기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대요. 지금은 6살이고 5살 이제 후반기부터 자꾸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이의 틱 증상이랑 화장실을 자주 가는 행동으로 제가 잘못 아이에게 행동과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엄마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가 회복 중에 있는데 엄마인 제가 행동과 어떤 말이 아이를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점인지 그걸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원인이야 참 다양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우리가 아까 쉴 때도 좀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그 몸으로써 자신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하면 손톱을 뜯는다든지 뭐 자다가 자꾸 여러 번 깬다든지 내가 뭔가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뭐 부딪힌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규칙적으로 눈을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걸 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하면서 만나봤던 많은 사례들 가운데는요. 그냥 저절로 낳는 경우 참 많았어요.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가정의 분위기와 나의 관계가 편안해지면 다시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하고 6살 때 놀이치료를 많이 받으러 다녔었는데 제 아들을 받으러 다닐 때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줬던 말이 제가 그걸 실천하면서 되게 도움이 됐었던 사례인데요. 제 아들은 화를 많이 냈어요. 되게 화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화를 보면 전 더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 저한테 했던 말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하고 놀아줄 때에는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어떤 것도 가르치거나 억제하지 말고 이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30분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2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뭐 30분 정도 그거 뭐 일도 아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30분 동안 얘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내가 참고 있으라고 하는 이 2가지 생각이 같이 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노력이 필요했는데 실천해 봤어요. 30분 동안 마음을 먹었고 얘가 해달라는 그 어떤 거든지 내가 한번 수용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30분을 의도를 하고 보내니까 가능하대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아이가 손톱을 뜯었거든요. 근데 저도 손톱을 많이 뜯었어요. 어릴 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손톱을 뜯었어요. 근데 손톱을 뜯는 제 자신이 참 싫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손톱을 뜯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막 화를 냈는데 이 대화를 배우면서 내가 이걸 얘한테 화낼 일이 아니구나. 관찰해보자.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손톱을 뜯는지.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가 손톱을 뜯고 나면 화장실에 데려가서 손을 씻어주면서 로션을 발라줬어요. 뜯지 말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손이 거칠어지고 손이 아플 수 있으니까 엄마가 로션을 발라줄게 하면서 로션을 발라줬어요. 근데 아이가 손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 아이를 손을 씻겨주고 로션을 발라주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없어졌어요.
어떤 엄마들은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막 상담센터를 쫓아가고 막 뭔가를 해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것도 좋지만 가정 내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라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답답하다면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너가 편안해질까? 그리고 30분만 그걸 그 아이하고 한번 해봐 주세요. 30분만. 엄마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랑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걸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좀 편안해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 특징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장실 가고 할 때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아들이 이제 좀 특징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딱 딸이 태어나고 이제 애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이제 저도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런 특징상을 보이니까 이게 보여지거든요. 같이 다닐 때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우려 섞인 말을 자꾸 하니까 저도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저도 나름 많은 센터도 다녀보고 아이가 정말 괜찮은 건가 확인을 받으려고 또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어린 것 같지만 엄마가 먼저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주고 대화를 시도하면 아이들이 정말 속에 묵혀있던 자기의 감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조차도 내가 뭔가 이러한 행동들을 할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엄마가 나를 뭔가 제재하려 하지 않을까 혹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하게 말을 못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조언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엄마가 먼저 여유를 가져야 되고 아이에게 정말 편안하게 다가가 줘야지만이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다. 이건 정서적으로 아이가 안정감을 찾으면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저도 3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인내한다는 건 솔직히 정말 그 아이가 이제 틱 증상을 경험하는 엄마들은 누구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뇌사진부터 다 찍고 정말 많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 근데 그거는 엄마가 얼마나 여유로웠냐 그 마음에 따라서 아이를 쳐다보는 눈빛 하나에도 아이가 다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아이들이 아는데 눈치를 보거든요.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럴 때마다 괜찮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신경 무심한 척 해주는 거. 그리고 아이가 답답하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뭔가 답답함이 진짜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엄마들이 편안하게 이제 대화를 유도해주면 아이들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의 사례를 나눠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네.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셨을 텐데. 너무 길죠. 네. 그리고 참 감사한 일이고요. 네. 네. 경험이라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 엄마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나 관점은 딱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치 않는 방식은 문제라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방식은 도움이라는 방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여야지 이 문제를 고치고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갈 때에는 아이들도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저마다 발달의 속도가 다 다르죠. 예. 저도 그랬고 제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앉아서 가만히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저마다 발전의 속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방식 또한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서적으로 안전함이라고 한다면 그걸 대화로 풀어본다면 엄마는 너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너가 편안할 수 있을까? 엄마한테 얘기해 볼래? 아니면 몰라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그냥 일로 와봐 해서 그냥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는 것도 잠깐 내려놓고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우리가 또 아이가 지금 하나니까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둘이고 셋이 있는 엄마도 얼마나 바빠요. 아이가 하나라면 한 30분만 해야 되는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아이하고만 그냥 온전히 있어주세요. 나갈까? 집에 있을까? 엄마가 안아줄까? 그 아이가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꼭 그랬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들
우리만 덜 불안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거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자, 이번 주는요. 관찰, 자동적인 사고를 끊어내고 우리가 관찰로 돌아가자였었어요. 본 것이 무엇인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같이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